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짧고 간결한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압축된 선언입니다. 그 주인공, 정신과 의사 이근우 교수는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고 유머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든다는 것을 곧 잃어버린다와 동일시할 때 그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이 얻을 기회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건강이 무너질까, 돈이 부족할까, 가족이 멀어질까. 그러나 이 교수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은 끝에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후를 빛나게 하는 것은 결국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가 마지막 순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노화는 시작된다. 이근우 교수는 늘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노화는 급격히 진행된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의 뇌는 훨씬 더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뇌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일상에 갇혀 이제는 다 해봤어라는 태도로 사는 순간 뇌의 가소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일상의 호기심, 그 힘. 호기심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새로운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젊은 세대가 쓰는 표현을 이해해보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호기심입니다. 이 교수는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 태도가 그를 여전히 젊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장수 마을 연구에서도 90세 이상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원에 새로운 식물을 심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동네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든 것이지요. 철학과 문학이 말하는 호기심.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평생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한 호기심의 뿌리였습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몸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르려는 용기입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삶은 굳어집니다. 또한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죽는다. 이 말은 노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과 뇌는 끝까지 배우고자 할 때 활기를 얻습니다. 음악과 그림에서 배우는 호기심. 이 교수는 노년에 들어서도 늘 음악을 새로 듣고 그림을 새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심조차 없던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였고 미술관에 가서 낯선 작가의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왜 이런 색을 썼을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천불교에서도 강조하는 이 태도는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새삼스럽게 궁금해하는 마음, 그것이 삶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현대 사회와 호기심. 현대 사회에서 시니어들이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시니어 대학에서 취미를 익히는 것,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실제로 70세의 유튜브 채널을 열어 여행기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 80세의 그림을 배우고 전시회를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은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주문일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삶을 다시 젊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호기심은 노후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불씨는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활기차고 세상은 여전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호기심이 없는 삶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미 늙은 삶이지만 호기심이 있는 삶은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젊은 삶입니다. 관계가 사라질 때 오는 진짜 빈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최대 위험을 돈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근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관계 단절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고독사라는 말이 일상이 된 사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전화를 걸 곳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전화 한 통이 지켜주는 삶. 관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한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이웃 한 명, 손주와 주고받는 짧은 문자. 이 작은 연결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외로움의 어둠을 밀어냅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은 신체 건강을 해치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 외로운 사람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즉, 관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힘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작은 용기.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사회적 연결망은 끊어지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관계를 붙잡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센터의 취미 강좌,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공동체, 작은 독서 모임, 걷기 모임, 봉사 모임. 이런 작은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인사와 대화가 노후의 정신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교수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관계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 관계가 노후를 지탱하는 불이라면 웃음은 그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웃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쾌한 유머 감각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웃게 만드는 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깜빡거리며 젊은 세대의 유행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는 태도가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아이고, 또 깜빡했네. 내가 나이 들었구먼. 하고 스스로 웃는 사람. 거울 앞에서 주름을 보며 이건 내가 살아온 지도야라고 말하는 사람. 손주와 세대 차이 나는 대화를 하며 너 말은 내가 사전 보며 번역해야겠다고 농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곧 재미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유머는 관계를 지켜주는 다리. 웃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진지한 대화보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마음을 더 가깝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작은 유머가 대화를 이어주는 기름이 됩니다. 이 교수 자신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90 가까운 나이에도 강연장에 올라 청중을 향해 이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합니다. 아,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청중은 웃었고 그는 그 웃음을 통해 강연장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이 말하는 웃음. 쇼펜하우어는 웃음을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라 말했습니다. 웃음은 고통을 잠시나마 초월하게 하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또한 성경의 전도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노년은 웃을 이유가 줄어드는 시기 같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의도적으로 웃음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산은 관계와 웃음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삶은 고립되고 고립은 건강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웃음이 없다면 삶은 무겁고 무거운 삶은 재미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용기와 태도로 관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웃게 만드는 힘을 기른다면 노년의 하루는 여전히 빛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 노년을 가볍게 만드는 마법. 행복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 증상이 적으며 심지어 수명도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에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감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여전히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하늘을 바라보고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에,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받았다. 이 교수 역시 감사의 마음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을 통해 오히려 삶은 덤이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순간이 이미 이득이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깨달음. 이 마음이 그를 오래도록 유쾌하게 살게 한 비밀이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삶.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곧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잃고 육체적 힘을 잃고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존중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존엄은 자기 삶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스스로를 깔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남의 눈에 초라해 보여도 자기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말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서 존엄을 배웠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눈빛으로 여전히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존엄은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의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며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어떤 이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이별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근우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그 과정마저 재미있게 맞고 싶다. 실제로 미국의 한 호스피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평온하게 떠나는 환자들은 삶에서 재미와 감사, 관계와 웃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더 치열하게, 더 즐겁게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문학과 철학이 전하는 마지막 지혜.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이 곧 삶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오늘을 더 진지하게, 그러나 동시에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 딜런 토머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순순히 그 좋은 밤으로 가지 말라. 분노하라. 빛이 꺼져가는 그 죽음을 향해.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삶을 껴안으려는 태도. 그것이 곧 존엄이며 재미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은 오늘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 이근우 교수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속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웃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삶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니어를 위한 더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